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우리 현실의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완전 정반대의 미래, 이 거대한 충돌의 중심에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바꾸는 경제적 특이점. 바로 지식의 가격이 영원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제러드 쿠슈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비웃었죠. 엉망장자의 헛된 망상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아주 정교하게 계상된 확신에 찬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말은 정말 무서운 예언이 되어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런 망상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2025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이비 KJ라는 한 아이의 사례가 모든 걸 바꾼 기폭제가 됐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죽음과 노화를 더 이상 운명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냥 공학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억만장자의 예언이 어떻게 의료계의 아이폰 모먼트를 만났는지,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질병이 됐는지,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지식 가격 제로 혁명은 대체 뭔지, 마지막으론 인류의 미래를 두고 싸우는 두 세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환자 단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2025년 2월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에 KJ 멀둔이라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는 CPS 원결핍증이라는 아주 희귀하고 치명적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게 피에 그대로 쌓여서 뇌를 파괴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희망은 아주 위험한 간이식 수술뿐이었는데 의료진들은 여기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의료진은 간 이식 대신에 오직 KJ, 딱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약을 설계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M=1 의학,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을 위한 치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마치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딱 내놨을 때처럼 의료계의 모든 판을 뒤집는 아이폰 모먼트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죽음이 질병이 되는 시대,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기술, 규제, 경제학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기술, 바로 염기 교정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있는 연필이라는 비유,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1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는 말 그대로 DNA를 싹둑 잘라내는 가위였어요. 당연히 위험부담이 있었죠? 근데 이건 다릅니다. DNA를 자르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유전자 암호, 딱 한 글자, 그 오타를 마치 연필로 지우고 정답을 써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교하죠? KJ의 유전자에 있던 그 치명적인 오타를 아주 안전하게 고쳐버린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은요?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와, 물론 엄청난 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의 크기 자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평생 병을 관리하거나 간이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이게 오히려 더 싸다는 거죠. 그리고 딱 한 번의 치료로 완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 이게 바로 진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제의 혁명이었죠. 2025년 11월 미국 FDA가 PMP, 그러니까 개연성 기전 경로라는 정말 혁명적인 제도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맞춤형 신약을 위한 초고속도로를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PMP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자, 이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가 명확하고 몸에 전달하는 기술도 안전한 게 증명됐으면 굳이 몇 년씩 걸리는 대규모 임상 안 해도 승인해 줄게, 이겁니다. 바로 이 결정이 수십억 달러에 10년 넘게 걸리던 신약 개발에 가장 큰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처럼 수백만 명한테 팔 하나의 약을 만드는 블록버스터 모델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약은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처럼 개인에게 맞춰서 빠르게 설계하는 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혁신이 그냥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이 됐어요. 2025년 말 미국 정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어마어마해요. AI랑 슈퍼컴퓨터를 싹 다 동원해서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지금보다 무려 10배나 빠르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옛날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아폴로 프로젝트가 사람을 달에 보냈잖아요. 이 제네시스 미션의 목표는 과학적 발견 그 자체를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 미션의 심장은 ASSP, 미국 과학 및 보안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모든 과학자를 위한 초지능 연구 파트너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첫째, 미국 전역의 슈퍼컴퓨터랑 정부 데이터를 싹 다 하나로 묶어요. 둘째, 그 위에서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셋째, AI가 설계한 실험을 자동화된 로봇 연구실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실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그 결과를 다시 학습해서 더 똑똑한 가설을 만들고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질문하고 로봇이 답하는 완벽하게 닫힌 시스템인 거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거의 전기료만 내고 수백만 번의 실험을 대신 해준다면 새로운 지식 하나를 더 얻는 데 드는 추가 비용,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영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왜 영생 기술이 일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지식의 가격이 0에 가까워지면 남는 건 그냥 재료비랑 인프라 비용뿐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비쌌잖아요. 베이비 케이지의 치료도 처음엔 비싸죠. 하지만 한번 이 지식 생산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복제하고 개인화하는 비용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니겠죠. 바로 여기서 인류의 미래를 두고 싸우는 두 개의 거대한 설계,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클라우스 슈밥과 세계경제포럼이 있죠. 이들은 희소성 관리를 외칩니다. 지구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 인구를 관리하고 탄소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하향식 통제로 제한된 지구를 잘 경영해야 한다는 세계관이에요. 반대편에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쿠슈너 같은 페이팔 마피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풍요창조를 외치죠. 인간의 지능이야말로 무한한 자원이다. 기술로 노화를 정복하고 우주로 뻗어나가서 인류의 한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자, 보세요. 희소성을 관리하려는 사람들한테 영생은 그야말로 악몽이죠. 한정된 자원을 영원히 축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풍요를 창조하려는 사람들한테 영생은 해방입니다. 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거대한 충돌은 우리를 마지막 장,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당신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생명의 시대에 진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옛날 불교 철학에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온 우주가 거대한 그물이고 그 매듭마다 박힌 구슬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춘다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어쩌면 이 새로운 애니콜일의 의학의 시대는 이 인드라망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시대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한 사람의 건강 데이터, 치료 반응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전체 인류라는 네트워크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지식의 가격은 0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정말 우리 각자의 선택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제약에서 벗어나는 시대, 내 생명조차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주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기술적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늘 그렇듯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